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충격에 빠졌었죠. 또 서머타임 들어가지고 1시간 일찍 개장하다 보니 요걸 확인하고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을 텐데 전일 시황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에는 호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 동향상. 그리고 각국의 재정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정책들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 한시적 제한 뭐 요 이슈가 나왔죠. 금지까지는 아니에요. 뭐 제한하는 정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급여세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증시 전일 하락은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밀리긴 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뭐 7%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어요.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면은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경우 그냥 거래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5분간 정지시키면서 좀 이성을 찾고 매매를 하시오라고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식 보면은 정적 VI 발동되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보이면서 서킷까지 발동하고 이게 97년 이후 뭐 첫 서킷이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걱정될 만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계속 뭐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에는 수급 동향상 좀 양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 보면은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제가 이 구간까지만 해도 1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만 해도 설 연휴 전까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쪽이 좀 뭐 이슈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역을 워낙 잘 해놔서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방역을 좀 잘하고 있고 해서 당장은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시장 자체가 주도주들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쉬어갈 타이밍에 다 와 있다. 저항 구간에 놓인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 현금 마련된 거 우리가 뭐 우리도 뭐 하이닉스, DB하이텍 등등 뭐 매도한 종목들 현금 마련된 거 좀 들고 조정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었죠. 조정에 대해서 저도 확신을 갖기는 어렸어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이 빌미가 될 것이냐를 보기에는 너무 뭐 좋은 이슈만 많이 나왔었으니까 네, 뭐 질병 관련 이슈로 한 차례 급락이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웠고 이때 저점이 잡히기 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2100포인트 정도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 흔들기 나온 건 이상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현금을 사용해서 잡은 다음에 주도주를 잡고 반등 구간에서 한 차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은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것이냐 짧은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저점을 뭐 비슷하게 쌍둥이 바닥 정도로 만드는 이런 이중바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락 N자형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하락 N자형 뭐 공포 구간을 만들고 안 좋은 이슈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추세 하락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이중바닥성 움직임 무조건 두 번째 바닥이 높아야지 이렇게 이중바닥이 완성돼서 다시 돌파해서 가는 이런 모양이 기본 패턴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를 역행하면서 일부러 깨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일부러 깨는 경우는 하락엔자형으로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손절하세요라고 표현을 할 거다. 이렇게 공포 구간을 만들 거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회복되면은 요렇게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던 뭐 아니면은 이 다음 구간에서 이중 바닥이 나오던 바닥을 형성하고 오히려 기존의 주가를 회복하고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1월 달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된 거는 이렇게 하락 N자형처럼 모습을 나오더라도 200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예상 밖의 일은 유가 쪽에서 한 번 더 큰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한 번 더 나와서 1900포인트 뭐 초중반까지 갔다 온 거
요만큼은 제가 예상 밖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요거는 저도 뭐 유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설이 나오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미리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돌발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요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전일 오늘 새벽에 하락이 나와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양봉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나와도 한숨 돌린다라고 했죠. 1950포인트 이탈해서 시작해서 요만큼만 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해줬어요. 최소한의 것. 전일 영상 보면 나오죠. 최소한의 것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중국은 코로나가 마무리 국면이고 한국도 확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냥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시면은 치료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이제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이제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하루에 이제 뭐 5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나던 환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완치자는 이제 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확산율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확산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좀 뭐 양호해지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뭐 대구 경북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뭐 그런 형국이고 해서 서울에 그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많은 인원이 감염된 건 아닙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리고 밀집돼 있는 거에 대비해서 서울은 방역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상 뭐 칭찬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번뿐만 아니고 항상 방역을 잘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쉽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운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채찍질 하시는 거겠죠. 정부에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방역이 참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확산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추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 개념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유럽이랑 뭐 미국이랑 다른 이제 시작하는 나라들 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게 문제인 거지.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조금은 해결돼 가는 국면 아니겠느냐. 특히 중국은 뭐 거의 뭐 자기네들이 마무리되고 중국에서 발병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있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당분간만 좀 더 마스크 착용하시고 좀 청결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계속 뭐 악재가 돌발 악재가 계속 터지지만 않으면은 그래서 정말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만 아니면은 이거는 다 지금까지 구간은 다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요거는 공포 구간 만드는 작업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유가 전쟁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20일 정도 남아있죠. 20일 남아있고 극적 타결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펙의 중심인 사우디랑 이제 비오펙의 중심인 러시아의 뭐 자존심 싸움에다가 러시아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이 지금 유가 쪽을 이제 패권을 장악하면서 뭐 생산량이 1위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셰일 쪽을 견제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 오펙하고 우리만 그러냐? 미국 저놈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러시아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오펙에서 이제 150만 배럴 감산하자라고 해서 본인들이 100만 배럴, 비오펙에서 50만 배럴 감산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 20일 안에 어느 정도 타협점만 찾으면은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된 것 중 또 하나가 이제 사우디가 러시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증산을 하겠다. 지금 뭐 970만 배럴을 이제 뭐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1000만 배럴로 늘리고 이제 뭐 가격도 좀 인하하겠다. 우리는 더 생산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존에 감산하겠다라는 것은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조금 올려보겠다라는 뜻이고
유가를 보시면은 뭐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WTI 뭐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 30달러까지 이탈했는데 이건 좀 과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유가를 이제 생산량을 줄여서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우디 입장은 적어도 60달러 이상 쪽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마음만큼은 60달러 이상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서 증산을 해버리겠다. 이건 좀 예상 밖의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 조금 뭐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셰일유 쪽에 셰일 업체들, 미국의 셰일 업체들 부도 가능성이 나오면서 더욱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우려감이.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트럼프는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피해 업종에 대해서 급여세 인하 같은 세금 쪽으로 뭐 대책을 일단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 트럼프가 미국은 강한 경제를 갖고 있다. 이제 트럼프는 계속 과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거의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미국의 주가를 부양한 게 트럼프 본인이고 미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본인이고 계속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경제를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세뇌시키고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인식을.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온다 보시면 되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제 중대한 내용이고 매우 실질적인 구제책을 언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이미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는 것을 약속받았다. 대통령이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겠죠. 이것은 미국 업체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유가 전쟁 때문에 나온 미국의 셰일 업체들 부도 가능성까지 일축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전일 급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과하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최대한 빠르게 이 25,000포인트 부근 쪽으로 붙어가려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할지 아니면 맞고 다시 밀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돌파 시도 정도는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뭐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 위쪽에 안착할 수도 있겠죠. 다시 뭐 올라올 수도 있겠죠. 뭐 7%뭐 이상 뭐 8% 이렇게 전일 이렇게 26,000포인트 근처까지는 못 오더라도 25,000포인트 정도는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한 뭐 적어도 한 5% 정도 되겠죠. 플러스 5% 전후. 4.5에서 5% 정도 되겠죠.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안착하느냐가 관건이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금 뭐 금값이랑 환율 동향 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 국가적으로 위험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은 좋은 게 요거를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평소에는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환율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안정화를 찾았는데 1200원 아래로 쭉 내려와 있죠. 1190원 이탈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200원 아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1190원을 이탈하면은 요 구간 이탈해서 요 아래 구간에서 움직여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탈한 다음에도 급락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출업체들 동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품 쪽에서 이제 귀금속의 금 쪽이 안전자산이다 보니 금 같은 경우는 이 온스당 1650달러 요 구간을 좀 이탈해 줘야 되는데 아직 환율은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금은 아직까지 좀 더 내려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 선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59달러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요 차트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 요 정도 구간에 있네요. 근데 여기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는 게 좋습니다. 금 가격도. 그러면은 이제 한시름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정도 해주면 아주 좋겠네요. 오늘 새벽에서 내일 정도에 뭐 환율과 이제 금 선물 쪽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면 또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수급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잘해줬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아침에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 오늘.
오늘은 뭐 저가가 1%, 마이너스 1% 정도니까 그래도 19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되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 동향 때문에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존에 설명을 드렸고, 외국인들 주식 매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행인 거는 이제 기관에서도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뭐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왔는데 연기금은 좀 더 강력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다. 금융투자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은 요거는 단기적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 2000포인트에서 2100 사이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꽤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금융투자 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한 거 뭐 일부 내준 정도 수준이고, 자, 옵션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콜옵션 동향 매도, 풋옵션 동향 양쪽 다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콜옵션 뭐 프리미엄이 너무 뭐 가격 자체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프리미엄 죽이기 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뭐 등가 쪽이 양쪽 다 5점대가 넘어갔었는데 프리미엄 죽이기를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간,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정도에는 프리 죽이기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급만 보면은 콜 대량 매도, 푼 대량 매도로 해서 위아래를 양쪽을 다 좀 막아놓고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줄이는 정도의 수급입니다. 변동성이 강하다는 건 급등 급락을 말하는 거고, 변동성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움직임을 조금 제한한다.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도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그냥 안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 제한이. 다시 복구되는 이런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쪽으로 해서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하는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공매도 금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2008년, 뭐 2011년 미국발, 유럽발 뭐 금융위기, 경제위기 쪽에 뭐 실제로 뭐 발현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요 포지션 간단하게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요 260부터 해가지고 그 이하 쪽에 청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락 쪽은 방어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줬고, 260 아래는 막혀 있다. 그리고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도 쪽을 보면 270쪽 위쪽을 막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수 동향으로 보면은 코스피 쪽으로 이제 지수로 환산해서 보면은 한 2000포인트 정도? 2000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마감하는 게 좀 뭐 가장 뭐 이상적인 것 같고요. 현재 오늘 포지션만 보면은 제가 볼 때 1순위가 2000포인트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아예 더 밀어내려서 1900 이하까지 내려가는 거, 19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게 2순위, 1순위가 한 2000포인트 정도, 그리고 확률이 좀 낮지만 2100포인트 정도에서 끝나는 게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2000포인트 정도 되는, 전후 되는 정도를 뭐 기준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을 봐야겠죠. 숫자로 정리해드리면은, 자, 1번이 2000포인트 정도, 2번이 1900포인트 이하, 1850에서 1900 정도, 이게 2번, 3번이 한 2100포인트 정도. 아직 내일과 모레 수급이 남았으니까 보면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겠죠. 2100포인트 쪽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포인트 전후를 가장 확률 높게 보고 있고, 2000포인트 전후라고 해봐야 플러스 2%면 되는데 이건 내일도 해줄 수 있는 지수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서 콜옵션을 좀 매수를 좀 대량 매수를 하고 풋옵션을 대량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번, 3번 위치가 바뀌겠죠. 2100쪽이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요건 남은 이틀 동안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린 다음에 이거 유가 쪽에 문제도 발생했는데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못하니까 한번 저항받을 구간에서는 여러분 현금 한 30% 만드세요, 한 50% 만드세요,
과거에는 뭐 100%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필요한 구간에서는 현금을 마련하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주식을 다 들고 가고 무조건적인 강세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돌발 이슈고 이제 단기 변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루 이틀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한 분기별로 분기 정도 이 정도로 추세적으로 이뭐 하락을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긍정론자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락 구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도 말씀드렸죠. 공포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도 뭐 칼럼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실은 열흘 전에 기고한 칼럼이죠. 그래서 공포를 매수한다라는 칼럼인데 이 칼럼을 일주일을 사실 미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일주일을 미룬 이유는 이번 주가 저점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저쪽 언론사랑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지면신문이 나가지 않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나가는 걸로 해서 칼럼이 게재가 됐습니다. 기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바닥보다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 바닥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 주를 미뤘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만들었어요. 오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 여기 뭐 내용 보시고 기사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들어가셔도 시사경제신문에 있으니까 지난주에 아마 월요일 정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열흘 전에 제가 보내놨는데 온라인으로는 먼저 보시라고 올려드렸고 지면신문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제2월급통장 2기는 제가 뭐 특별히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저희 유료 서비스니까 요거는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게 이벤트인 줄 알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 무료로 공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종목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게 좀 걱정될 만한 이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어제 이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다 해준 것 같아요. 1950포인트 이탈해서 시작을 해도 혹은 장중에 이탈을 해도 오전 중에 이탈해도 오후장이 얼만큼 반등 나오는지 중요하다 했는데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오늘 미국장 반등 나오면 내일 이렇게 올라와서 내일 정도에는 200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는 우리도 나와줬으면은 좋겠네요. 뭐 2050까지 회복해주면 금상첨화겠지만 큰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그 V자 급반등보다는 천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만한 회복.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추경도 뭐 11조니 뭐 어쩌니 해도 뭐 중국이랑 미국처럼 국가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뭐 달러를 찍어내거나 하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적당한 기대감 정도, 정책을 이제 뭐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빠르게 당겨서 정책이 뭐 결정됐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항상 좀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느린 정책이 이제 뭐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공매도도 나오고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슈에 의해서 천천히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V자보다는. 그러니까 요 빠르게 회복 안 된다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항상 미리 말씀드리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회복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주도주 계열이나 성장주의 대장들, 과거의 성장주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장하려는 종목들이에요. 과거 종목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 뭐 옛날에 좋았던 뭐 건설주 같은 경우를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겠다라던가 뭐 이런 투자 의견은 그렇게 저는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이야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올 수는 있겠죠. 조선주도 그렇고. 근데 유가가 저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이 업종들이 좋겠습니까? 자해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반등 나오는 거 먹을 바에는 주도주를 가져가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크게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안 좋은 쪽, 어려운 쪽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쉬운 쪽으로 하세요. 쉬운 쪽으로. 종목은 쉬운 쪽이 열려 있는데 어려운 건 뭐냐? 여러분들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선택. 그래서 혼자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이 최근에 저희 이기 쪽 많이 뭐 문의를 주셨는데 저 본문에도 적어드렸듯이 이번 주에 마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합류하실 분들은 빠르게 문의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선택 혼자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소외주 정리하세요. 대응 방법은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정리하시고 손이 한 번에 안 나간다. 매도 버튼이 안 나간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럼 3분의 1씩 3분의 1씩 3번에 나눠서 매도하시면 이번 주 안에 수목금에서 매도 가능하잖아요. 3분의 1도 잘 안 나간다? 그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3분의 1을 또 자르세요. 한 9분의 1씩.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개장초 그리고 점심시간 마감 이렇게 3번 잘라서 하면은 하루에 3분의 1이 되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면은 3일 동안 나눠서 분할로 현금 확보하고 주도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선택이 나옵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렇게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밀려 있을 때 내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일 경우 수평 이동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고 지금 구간은 1월 하순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시장 실망하지 마시고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조금 길게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이 조금 해결이 된다 싶으면은 뭐 종목에 관련돼서도 이제 보면 되겠죠. 장이 이렇게 막 밀리면은 하루에 뭐 100종, 2200, 2000 종목 넘게 하락하고 100 종목 오르는데 그거 뭐 종목 얘기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다 밀리는 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종목을 말씀 안 드리면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예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좀 회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장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